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번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22년 동안 2,000명 넘게 상담을 했는데요. 직장인부터 상위 1% 부자들까지 외로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와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외로워요. 혼자인 것 같고. 여자친구가 있고 뭔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외로워요. 뭔가 좀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만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되게 호호하하하고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되게 지치고 힘들고 왠지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한 게 그게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지만 정말 정작은 나를 위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즐거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을 또 자주자주 만나고 싶냐? 그럼 또 자주자주 안 만나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도 왠지 난 혼자일 것 같고 외로울 수 있죠. 연인 간에도 그래요. 왜냐면 연인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연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 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정작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 솔직한 감정들, 자기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외롭죠. 특히 또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또 왜 외로우냐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 사람이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이런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속을 다 들여다봐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런 판타지를 왜 갖고 있냐면 어린 시절의 유아기적 욕구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도 말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달래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렇게 유아적인 소망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판타지예요. 망상이죠, 망상.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줘야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말해서 엎드려 받기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말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막 말을 하잖아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같은 말도 2번, 3번 구체적으로 해야 한 3번째 되면 좀 이제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도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면 외로울 수밖에 없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좀 그래요. 뭔가 자기 삶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 자기에게 되게 자기 삶에 딱 이렇게 많이 몰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자존감이 좀 높다라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 별로 안 신경 쓰고 자기 삶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 자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과 어떤 여백을 빼서 시간표에 좀 넣어두는 게 필요하죠. 나의 어떤 총량의 에너지 중에 관계를 위해서도 좀 이 정도의 시간은 할애해서 써야지.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같이 데이트를 한다든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연락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한번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좀 비워두는 것도 좀 필요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또 다른 예로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에게 내 하소연만 막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친구들이 다 들어주긴 하는데 지치죠. 지치고 어느 순간에 친구들이 이제 받아주다 이제 못 받아주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외롭기도 하고 이럴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건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힘듦에만 꽉 차가지고 자기 힘듦만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그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친구라면 받아주겠지만 점점 성인이 되고 좀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식도 생기고 하다 보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만 계속하는 친구랑은 좀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다 해줘요. 자기가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상대방들은 나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만큼 섬세하지 않고 나만큼 잘 안 챙겨주고 나만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게 상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쌓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말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상대방은 이 친구는 다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더 요구가 커져요. 그럼 나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그 관계를 싹 도 끊어내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사실은 말이지만 에너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엔 다 에너지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담긴 에너지가 이렇게 틱틱거리거나 비난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하면 창이나 칼을 계속 들이대는 거랑 같아요. 계속 찔리면 사실은 그 사람 피하게 되죠. 누가 자꾸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하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속 뭔가 보이지 않는 창이나 칼로 찌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이거는 하버드대에서 연구했는데요. 책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말년에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라는 연구가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되게 중요한 거죠. 혼자서 있고 하다 보면 사실은 대화도 없고 대화도 없다 보면 사실은 머리 쓸 일도 없고 뭐 싸우기라도 하면 뭐 이렇게 에너지도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생각도 하고 뭐 어떻게 대응할까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더 우울하고 더 그게 반복되면서 더 밖에 안 나가고 싶고 더 관계를 차단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죠. 20대 초반 남자분인데 아주 오래도록 집에 혼자 있었어요. 잘 씻지도 않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해서 저한테 이제 가라고 해서 오셨는데 처음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립돼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인지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멍하고 몸은 여기 있는데 의식은 저기 멀리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생각이나 단어를 찾아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알바도 하고 부모님한테 되게 도움되는 적절한 피드백도 주고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도 좀 하고 훨씬 삶의 어떤 생기나 만족도나 자기 책임이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훨씬 많이 확장된 그런 분도 계시죠. 되게 오래도록 그 시험 준비했던 취직 시험 준비했던 분인데 계속 실패하면서 사실은 집에 되게 오래도록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되게 오래도록 이렇게 학대를 많이 받았죠. 근데 밑에 남동생은 되게 또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특히나 더 아버지로부터 쓸모없고 못나고 못났고 이렇게 취급을 좀 많이 당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이제 그런 시험이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비난이 쏟아져서 집에만 있었던 분인데요. 근데 조금씩 저랑 상담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서 일도 좀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길도 찾아보고 자격증도 찾아보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냥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옷의 비유를 할게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입었어. 근데 멋있는데 불편해요. 또 어떤 옷은 되게 불편해서 이제 아주 편한 옷을 샀어요. 입었더니 너무 편해요. 근데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옷을 고를 때도 그래서 옷을 청소년기부터 여러 번 사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 스타일도 입어보고 저 스타일도 해보고 하면서 멋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어울리고 내가 편한 그런 옷을 어떤 찾아가는 것처럼 관계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이 갈 수도 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나의 어떤 젊은 날에 되게 중요한 시절을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넓은 곳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는 건 내 결에 맞고 나에게 맞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물론 이렇게 막 쉽게 만나서 쉽게 원나잇하고 뭐 쉽게 헤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고 본인 삶에도 도움이 안 되겠지만 많은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선 되게 조금 더 긍정적인 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한테 너무 어려운데 질문이에요.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왜 전화하면 안 돼요? 했을 때는 내가 그 친구한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도 혼자야. 또 나한테 마음이 있어. 그럼 만나보는 거고요. 그것도 또 깨지더라도 한 번 또 만나보면 그것도 또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기회나 가능성을 두고 내 감정과 느낌에 솔직하게 뭘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죠. 그걸 왜 꼭 안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 다치게 하고 내가 죽고 살고 뭐 경찰서 갈 일 아니면 하고 싶은 건 좀 해보세요. 조금의 외로움과 조금의 어려움이,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나가서 조금씩 관계를 넓혀갔을 텐데 아마 정말 고립돼서 혼자만 이렇게 있으면서 다 못하겠다 하는 분은 아마 주변에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을 좋아하고 본인을 좋은 사람으로 잘 이렇게 먼저 세우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문구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축복이 담겨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지만 그 힘든 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좋은 기회로 발현될 거고 좋은 어떤 디딤돌이 될 거라서 지금 이 시간을 조금 힘들지만 잘 견뎌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